계약 파기 통보가 뜬 지 10분.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제임스 강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 독일 글로벌 테크 빅터 슈미트 회장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분노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통역은 처음입니다. 당신 회사 대단하군요. 그의 극찬 뒤에 선 여자. 낡은 청소복을 입은 채 어깨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저 청소부가 8천억짜리 계약을 살렸다고 임원들의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통역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끝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는 24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테크노 인터내셔널 27층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며 걸었습니다. 3년째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복도였습니다. 고시원 월세 30만 원, 하루 식비 5천 원, 지하철 교통비,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달 12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채권자들 눈에 안 띄는 게 다행이지.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오전 8시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저기 비켜봐요. 한 여직원이 짜증스럽게 손짓했습니다. 서연이 벽에 바짝 붙어 길을 비켜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서연이 먼저 타려고 하자 뒤에 서 있던 남자 직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거 탈게요. 청소부와 같이 타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층 여자 화장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아직도 여기 있었어?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유진 통역팀 팀장이었습니다. 어제 여기 청소 왜 이렇게 대충 했어? 죄송합니다. 다시. 애초에 제대로 하면 되잖아. 박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일도 성의 없이 해? 그러니까 평생 청소부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진이 하이힐을 끌며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9시 청소를 마친 서연이 직원 휴게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청소 아줌마 지나간다. 조용히 해. 한 남자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우리 대화 엿듣고 다니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지하 1층 탈의실. 서연이 낡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달고 다른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UN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3년 전 편지였습니다. 접고 또 접어서 이제는 글자가 흐릿해진 종이였습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의미 없어.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영자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살피고는 재빨리 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점원 텍 자이언트 어나운시즈 익스펜션 인 에이저. 독일어와 영어가 섞인 기사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습니다. 뭐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라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한민우 법무팀 이사였습니다. 아, 저는 그냥 신문 보고 계셨어요? 한민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신문을 주워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괜찮아요. 저도 여기 자주 와요. 담배 피우러. 한민우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어 하세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그림만 보셨다고요? 한민우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세요. 한민우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는 순간 채권자들이 월급을 압류할 겁니다. 그럼 다시 도망쳐야 합니다. 아직은 안 돼. 빚부터 갚고.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탈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청소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머지않아 이 회사 전체를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같은 날 오전 9시 테크노 인터내셔널 30층 대회의실. 제임스 강 대표의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정혜림 인사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독일 글로벌테크 빅터 슈미트 회장이 오늘 새벽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중대한 오류? 기술 사양이 완전히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납기 일정도 맞지 않고 법적 조항도 독일 상법에 위배된다고. 정혜림 부장이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박 팀장이 급하게 외주 번역팀과 작업하느라 최종 검수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8천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무산되면 회사는 끝이었습니다. 박유진 팀장은 뭐 하고 있어요? 제임스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혜림 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직원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유진 팀장님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신다고. 제임스 대표의 손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다른 독일어 통역사는? 김 대리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출장 중이고 이 과장은 베를린에. 전부 해외에 있다는 얘기야?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혜림 부장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슈미트 회장에게서 다시 연락 왔습니다. 모레 2시간 안에 화상회의로 재협상하자고 합니다.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파기하겠다? 네. 화상회의는 11시 10분입니다. 제임스 대표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0분. 정확히 2시간 남았습니다. 외부 통역사라도 급하게 부르세요. 이미 연락했는데 독일어 전문 통역사들이 전부 스케줄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임스 대표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 계약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회사 올해 매출 목표의 30%가 이 계약이에요. 임원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한국지사 200명 직원 전부 거리에 나앉을 각오하세요. 정혜림 부장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임스 대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민우 법무팀 이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이사, 지금 회의 중인데 혹시 한민우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소부 중에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청소부요? 한이사,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미쳤어요? 청소부가 독일어를 한다고? 하지만 한민우는 진지했습니다. 며칠 전에 봤습니다. 독일어로 전화하는 걸. 독일어로 전화? 설마 고향 친구랑 통화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기술 용어 같은 걸. 정혜림 부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청소부가 무슨 기술 용어를. 제임스 대표가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9시 25분. 1시간 45분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사. 네, 대표님. 지금 다른 방법 있어요? 임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청소부 당장 데려오세요. 대표님, 설마 정말로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임스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만약 정말 독일어를 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한테 유일한 희망이에요. 한민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혜림 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만약 실수라도 하면 그럼 끝나는 거죠. 어차피 지금도 끝날 상황인데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제임스 대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도나 하세요. 그 청소부가 정말로 독일어를 할 수 있기를. 오전 9시 30분. 1시간 40분 남았습니다. 지하 1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서연.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200명의 운명이 지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복도에서 한민우의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서연 씨, 강서연 씨 어디 계세요? 서연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복도. 한민우가 서연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서연 씨, 서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지금 당장 저 좀 따라와 주시겠어요? 네,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요. 한민우의 다급함에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신문 읽던 게 문제가 된 걸까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이 아니에요. 한민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말 독일어 할 수 있으세요?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회사가 위기예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5층, 20층, 25층.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이요? 아니, 그러니까. 서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정식 직원 되면 채권자들이. 3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요. 여기가 대회의실 문 앞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생 이 문 앞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10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혜림 부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강서연 씨입니다. 서연은 낡은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제임스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서연입니다. 독일어 할 수 있어요? 서연이 한민우를 흘끗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청소부가 독일어를 관광 독일어 몇 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해요? 제임스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즈니스 통역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비즈니스 통역이라니. 정혜림 부장이 테이블 위 독일어 계약서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이거 읽어봐요. 서연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임원들이 지켜봤습니다. 10초, 20초.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못 읽겠어요? 정혜림 부장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데 이 계약서 오류가 너무 많아요. 뭐라고요? 7군데 이상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특히 기술 사양 부분이. 제임스 대표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프로세서 속도가 독일 측 요구사항과 다릅니다. 5페이지 법적 조항은 독일 상법 312조와 충돌하고요. 그리고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납기 일정도 문제예요. 9페이지에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12페이지에는 4개월로 되어 있어요. 정혜림 부장이 급하게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제임스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부. 맞아요?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청소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일 상법까지? 바로 그때 한 임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슈미트 회장님한테서 온 메시지입니다. 뭐래요? 화상회의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10시 10분에 연결하겠다고 합니다. 제임스 대표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40분,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제임스 대표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서연 씨, 네. 우리 회사 200명 직원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렸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통역을 성공시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겠어요. 급여는 청소부 때의 3배.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당신과 한민우 이사 둘 다 즉시 해고해요. 한민우가 놀라 제임스 대표를 봤습니다. 대표님, 제가 왜? 당신이 추천했으니 책임져야죠.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공하면 월급이 3배. 하지만 정식 직원이 되면 채권자들이. 그런데 실패하면 해고. 한민우까지 함께.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임스 대표가 재촉했습니다. 서연이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한민우를 봤습니다. 그는 믿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신해요? 네. 제가 이 계약 성사시키겠습니다. 제임스 대표가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회의 준비하세요.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림 부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실수하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20분 남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대회의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빅터 슈미트, 독일 글로벌테크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는데 통역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했군요.
그의 독일어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구텐 모르겐 헤어 슈미트 이 빈디 돌메셔린 피르 호이테 안녕하세요 슈미트 회장님. 오늘 통역을 맡은 강서연입니다.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빅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발음이 베를린 사람 같은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빅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발음이야 배울 수 있죠. 하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소?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오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류들이라고 했나? 복수형으로? 빅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찾아낸 건 3가지인데 당신은 몇 개나 찾았소? 7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빅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7개? 말해보시오. 서연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3페이지 기술 사양에서 프로세서 속도가 귀사의 요구사항인 3.5 기가헤르츠가 아닌 2.8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빅터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맞군요. 둘째, 5페이지 손해배상 조항이 독일 상법 312조의 상한선을 초과합니다. 빅터의 보좌관이 급하게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셋째, 납기 일정이 9페이지와 12페이지에서 각각 6개월과 4개월로 모순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넷째, 서연은 7개의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기술 용어, 법률 용어, 그리고 독일 상거래 관습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빅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 독일 법무팀도 못 찾아낸 오류까지. 그가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독일어를 배웠소?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군요. 법률과 기술까지 이해하다니. 제임스 대표가 서연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빅터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오류들을 어떻게 수정할 건지 제안해 보시오. 40분 동안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기술 사양, 납기 일정, 가격 조건, 법적 조항. 서연은 독일어, 영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중재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시면 어떨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납기를 5개월로 조정하되 기술 지원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용적인 제안이군요. 제임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빅터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말씀하세요. 당신네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뛰어난 통역사를 지금까지 숨겨뒀소? 서연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부서에 있었거든요. 빅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부서라. 어느 부서였소? 침묵. 정혜림 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수정된 계약서로 진행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내가 감사해야죠.
이런 수준의 통역은 처음입니다. 빅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당신과 일하고 싶군요. 이름이 강서연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대표가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정혜림 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청소부가 맞아요? 한민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임원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원들도 하나 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8천억 원짜리 계약, 회사의 운명, 200명의 일자리, 모든 것을 구한 건 청소복 입은 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사흘 후,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25층 국제사업부. 작은 책상 하나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전부 같았습니다. 계약직 통역사 강서연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받아본 명함이었습니다. 월급 350만 원. 청소부 때의 3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식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면 채권자들이 추적하기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한민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 이사님 덕분이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청소부 맞대.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통역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실력은 아닐 거야. 심지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류 좀. 바쁘니까 나중에. 문을 쾅 닫는 소리. 서연은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유진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한 채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흘 입원한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정혜림 부장의 사무실에서 나온 박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청소부가 내 자리에서 일했다고요? 유진 씨, 진정해요. 긴급 상황이었고, 긴급 상황이면 저한테 연락했어야죠. 당신 응급실에 있었잖아요. 박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2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버드 유학빛, 밤새워 공부한 시간들, 무수한 통역 현장에서 쌓은 경력들, 그리고 이번 분기 임원회의에서 들었던 말. 통역팀 인력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그 강서연이라는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25층 국제사업부에. 박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팀, 자신의 경력, 모든 게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유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보호대를 한 채로 걷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층.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신이 강서연? 날카로운 목소리.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내 일을 했다고?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이쪽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일을. 시키는 일? 웃기지 마. 내 자리를 노린 거잖아. 박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12년이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12년이 걸렸어.
하버드 나오고 수백 번의 통역하고 밤새워 공부하고 박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사흘 만에 말이 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그만해요. 한민우가 다가왔습니다. 한 이사는 빠져요. 이건 우리 팀 일이니까. 팀 일이요? 서연 씨는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실력? 하? 박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독일어 하나 잘한다고 실력이라고? 나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3개 국어해. 12년 경력의 하버드 출신이야. 그녀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뭐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경력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못하겠네. 역시 그렇지. 박유진이 돌아서며 던진 말. 두고 봐. 청소부는 결국 청소부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서연을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박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서연, 대체 넌 누구야? 인터넷 검색, SNS 검색.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흔적이 없을 수가. 박유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유진인데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람 신원조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강서연이라는 사람인데. 수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사흘이면 된다고요? 좋아요. 부탁해요. 박유진이 전화를 끊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밀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낼 거야. 한편 고시원. 서연은 비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 UN 인턴십 프로그램 담당자. 제목 재지원에 대하여. 서연의 손가락이 메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메일을 닫았습니다. 빚부터 갚고 채권자들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면.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채무자 강서연. 원금 4,800만 원 이자 합계 5,300만 원. 상환 일정 협의 요망.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보증을 선 금액. 5억이 넘었던 빚은 서연이 악착같이 갚아서 이제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계약직 월급으로는 1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하자마자 정혜림 부장이 불렀습니다. 서연 씨, 긴급 통역 건이 들어왔어요.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이에요. 드래곤 그룹이라고 5천억짜리 계약인데.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유진 팀장이 중국어도 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하겠다고. 바로 그때 박유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중국어는 제 전문 분야니까요. 정혜림 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서연 씨를 지명. 뭐라고요? 박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사무실. 두 여자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중국 드래곤 그룹 리웨이 회장과의 화상회의였습니다. 박유진이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통역을 맡겠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연 씨가 하세요. 대표님. 박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2년 경력에 독일 계약 때 결과를 봤어요. 서연 씨, 준비됐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유진은 분노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웨이 회장, 60대 초반의 중국 재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중국어가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즉각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말씀하시겠답니다. 리웨이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와 금융 용어가 섞인 중국어였습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웨이가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언드 디스 클로즈 리가딩 더 인털렉추얼 프라퍼티. 서연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이 조항은 다시 중국어로, 다시 영어로. 서연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완벽하게 오가며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속도로는 자신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리웨이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30년 통역사 생활에서 이런 수준은 처음입니다. 그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중국어를? 대학원에서 전공했습니다. 대학원? 어느 학교죠?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통번역대학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울대 통번역대학원은 최고 엘리트만 가는 곳인데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 정도는 되어야 이런 실력이 나오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5천억 원짜리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제임스 대표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남아주세요. 다른 임원들이 나가고 제임스 대표와 정혜림 부장, 한민우만 남았습니다. 서울대 통번역대학원이라고 했죠? 네. 그런 사람이 왜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를 했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을 청소부로 말이 안 되는데요. 제임스 대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당신 신원조회를 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서연, 27세, 서울대 통번역대학원 수석 입학, 국가공인 동시통역사 자격증 최연소 합격. 제임스 대표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UN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합격.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전문 통역 가능. 임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혜림 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청소부를 한 겁니까? 제임스 대표가 서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3년 전 아버지 강민수 씨가 지인 사업 보증. 금액 50억 원.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판명. 집과 재산 전부 압류. 딸인 강서연이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승계. 그래서 한민우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면 급여가 압류되니까 일용직 청소부로 숨어 살았던 거군요. 제임스 대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남은 빚이 5,300만 원. 맞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려봤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빚쟁이를 채용하겠어요. 게다가 청소부였던 사람을. 하지만 당신은 유엔까지 합격한 인재잖아요. 소용없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 해요. 그래야 채권자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숨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벌게 해드리죠. 네.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 8천억, 중국 5천억. 이틀 만에 1조 3천억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에 대한 성과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표님, 제 특별 결제로 선지급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좌로 들어갈 거예요. 제임스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대가예요. 당신이 만든 결과니까요. 제임스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빚을 갚으세요. 당신 실력으로 번 돈으로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짊어진 짐, 숨어 살아야 했던 나날들. 감사합니다.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한민우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서연은 은행에서 모든 주채무를 청산했습니다. 채무 완제 확인서.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박유진이 문틈으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과금으로 빚을 갚았어. 그녀의 입가에 차갑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 성과금만으로 혹시 다른 빚은 없을까? 다음 날부터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빚은 다 갚았대. 그래도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던 건 사실이잖아. 역시 뭔가 이상했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서연을 보는 시선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 하지만 서연은 이제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정식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성과금으로 주채무도 모두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사가 5천만 원이나 대신 갚아줬대. 특혜 아니야? 서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한민우가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예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박유진이 채권 추심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서연이 빚을 다 갚았다고요? 정말 전부 다요? 아, 지연 이자랑 추심 비용 1,200만 원이 남았다고요? 박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테크노 인터내셔널 강남 테크노타워 25층. 네, 매일 출근해요. 바로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박유진이 전화를 끊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강서연. 오후 2시, 서연이 회의 서류를 들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강서연 씨. 큰 소리.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채권 추심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면담 좀 하시죠. 그들은 채권 추심 전문 업체였습니다. 여기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지연 이자 및 추심 비용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저기, 여기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합법적인 채권 추심입니다. 강서연 씨와 면담 약속을 잡으려는 겁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통역사 아니야? 맞아. 완전 망신이네. 박유진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이사님, 서연이 계단을 올라오던 한민우를 발견했습니다. 한민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1,200만 원 지연 이자와
추심 비용을 청구하러 왔습니다. 추심업자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주채무는 청산했습니다. 주채무는 갚았죠. 하지만 지연 이자랑 추심 비용은 추심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200만 원 남았어요. 당장 갚으시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00만 원. 5천만 원만 갚았지. 나머지도 책임져야죠. 바로 그때 제임스 대표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뭔 소란이에요? 상황을 파악한 제임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사무실로 올라가요. 대표님, 지금 당장.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로비에 남은 건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대표 사무실, 제임스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주채무는 성과금으로 갚았는데 추가 채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에요. 로비에서 저런 소동이라니. 정혜림 부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계약직 해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요. 한민우가 반대했습니다.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 누군가. 바로 그때 제임스 대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미국 본사에서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하지만 전화를 끄는 제임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에 소집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전 세계 주요 지사평가, 미국, 유럽, 아시아 지사장들이 동시 참여해요. 정혜림 부장이 긴장했습니다. 통역은 어떻게 하죠? 여러 언어가 섞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제임스 대표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 소동 때문에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정혜림 부장이 반대했습니다. 대표님, 박유진 팀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박유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2년 경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대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회의는 1시간 후에요. 실패하면 한국 지사 폐쇄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제임스 대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가 하세요. 대표님, 박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빚쟁이한테 회사 운명을 맡기세요? 결과가 증명했으니까요. 제임스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 당신도 대기하세요. 만약 서연 씨가 실패하면 그때 교체하겠어요. 박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한민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응원할게요. 오후 3시 화상회의실. 주요 지사장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베이징, 상하이, 베를린, 파리.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진짜 실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주요 지사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각 지사의 올해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지사부터.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도쿄지사, 일본어, 베이징 지사, 중국어, 베를린 지사, 독일어,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4개 언어를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유진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속도로 4개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건 최상위 통역사들도 어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파리 지사, 질문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이징 지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영어로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파리 지사에서 베이징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청합니다. 베이징 지사장이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영어로, 한국어로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놀랍군요. 미국 본부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지사 통역사, 이름이 뭡니까? 강서연입니다. 제임스 대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직접 인사해 보세요. 서연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사 통역사 강서연입니다. 당신 경력이 어떻게 되죠?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했고 3개월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본부장이 놀랐습니다. 이런 실력이 3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한국 지사는 정말 인재를 잘 뽑았군요. 도쿄 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사로 스카웃하고 싶을 정도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국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지사, 올해 최우수 지사로 선정합니다. 특히 통역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제임스 대표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 성과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이요? 최우수 지사 선정에 가장 큰 공헌을 하셨으니까요. 당연한 대가죠.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빚을 전부 갚을 수 있겠어요? 남은 빚이요? 1,2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이제 다 갚고도 1,800만 원이 남네요. 제임스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자유네요. 네, 정말로요. 며칠 후 서연이 제임스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임스 대표가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유엔 본부 통역사 채용 제안. 3년 전에 포기했던 자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빚 때문에, 아버지 사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번에는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제임스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세요, 서연 씨. 대표님, 당신은 우리 회사에 충분히 잘해줬어요. 1조 3천억 계약, 최우수 지사 선정.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었어요. 제임스 대표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꼭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박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네, 내가 질투했어요. 12년 걸린 내 자리를 당신이 단숨에 넘어선 것 같아서. 박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봤어요. 당신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다가가 박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팀장님의 12년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야. 박유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회의실을 나선 서연을 한민우가 따라왔습니다. 유행 가는 거 축하해요. 고마워요, 한 이사님. 저도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한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한 이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청소부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이 이뤄낸 거예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지내요, 서연 씨. 한 이사님도요. 며칠 후, 서연은 지하 1층 청소 도구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용했던 청소 카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었지. 서연이 카트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한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서연이 마지막으로 청소도구함을 닫았습니다. 가요. 공항. 서연이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UN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3년 전 그 편지였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서연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비행기 안. 서연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UN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해낼 거야. 서연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어 살던 청소부 강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세계 무대로 나가는 통역사 강서연이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 모든 경험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는 온다는 것. 서연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비행기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서연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진짜 실력도 언젠가 빛을 발할 거예요.